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니까 그냥 코가 빨개지고 눈알이 그냥 빠질 것 같아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괴로웠던 기억부터 해가지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딱 3분간만, 자, 이재명 도지사님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드디어 3년 만에 청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이재명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역할, 이 징검다리를 놔준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양정철입니다. 양정철 연구원장이겠죠. 뻔하죠.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이재명 도지사 좀 만나라. 이재명 도지사 만나라. 어떤 정부적 강박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주변에서 이재명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1350만 명이라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수시로 이재명을 만나야 되는데 거의 2년 넘게 3년이 다 되도록 이재명을 안 만나다가 이제서야 국무회의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이번에 특감반 사태에서도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모른 척하거나 알고서도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몰랐던지 알면서도 외면해버렸던지 뭐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뭡니까? 아주 소프트한 내용이었죠. 미세먼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제일 먼저 다뤄보고 싶은 게 바로 체납관리단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든가 그다음에 위기에 처한 그런 가족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이중적, 삼중적,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제도로 시행하도록 청와대에 건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관심 가지는 제도였기 때문에 체납관리단을 먼저 다룰 줄 알았더니 소프트한 소재였죠. 미세먼지였죠. 미세먼지. 여러분들 미세먼지 뭐 엄청나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무슨 화력발전을 돌려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중국이 거의 8, 90%를 차지하는 원인 아닙니까? 이거는 중국과 상대해야 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이재명을 3년 만에,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도록 하겠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지 8개월 만에, 7, 8개월 만에 이재명을 국무회의에 불렀는데 거기에 다룬 내용이 체납관리단이라든가 어떤 시급한 문제, 반도체 소재, 일본과의 무역 장벽 문제, 경기도의 산지한 이런 반도체 산업 관련 이런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만 초청하기가 그러니까 박남춘 인천시장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이재명만 키워주고 케어한다 이런 느낌을 안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 티가 팍팍 났습니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국무회의에 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필수 요원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딱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친문이냐 대깨문이 돼버렸냐 이런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셨다. 그리고 체납관리단이라든가 반도체, 일본과의 무역 분쟁, 반도체 소재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 이런 걸 토론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 그리고 수도권에 들어오는, 서울시에 들어오는 5등급 공해유발 차량이 과태료를 20만 원을 매기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10만 원 이하로 줄여라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낮추는 문제로 서울시장한테 공고를 하는 그런 아주 소프트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5등급 까만 연기 내뿜는 그런 차량들을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팍 낮춰라.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그 현장에서 이것을 듣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하는데 뭐 보상을 해줬습니까? 그리고 어떤 쓰레기 투기라든가 공공에 해를 미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지 않죠. 이재명 도지사 특징이 뭡니까? 어떤 불법적인 거, 공공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의죠. 그러니까 산업폐기라든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과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는 불법 투기라든가 산업 폐기물 무단 투척, 식품위생법 위반,
그 다음에 불법 시설물, 이런 거 막을 수 없다는 걸 이재명 도지사는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자신이 그런 불법과 입법을 저질렀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최대한의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근절을 해야지만이 불법과 탈법을 오가는 이런 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주의잖아요. 그런데 모처럼 국무회에 왔는데 2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해버리면 서민들의 위반이 되니까 10만 원 이하로 줄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보면 미세먼지 토론을 왜 합니까? 미세먼지를 그러면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20만 원 줄 거 10만 원만 부과를 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취지가 미세먼지를 저감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검은 연기 내는 게 서민들의 발이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과태료를 낮추자. 이재명 도지사가 속으로 아마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재명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양정철의 징검다리를 놔줌으로 인해서 3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친문 세력의 본격적인 인싸가 됐다. 이런 중요한 그런 회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싸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권력의 핵심,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의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드디어 내가 친문이다, 원팀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재명 도지사가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옆에 가까이 다가갈 때에 입성하는,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현안을 논의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대법원에서 대법원 재판을 최종심으로 남겨놓고 2019년 12월이 가기 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큰 변수가 발생했다고 했죠. 이재명 도지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덕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이죠. 이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 총선에 출마를 하는데 예비 후보자로서 어떤 선거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돼 있는데, 거기에 허위사실로 공표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요. 행위. 그런데 이 행위 부분이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너무나 그 범위가 추상적이고 광대하다. 이것은 내가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재갈 물리기라든가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법조문이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서 이 공표가 토론회에서 잠깐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공적으로 표명한 공표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 공표라는 것도 범위가 너무너무나 불명확하다. 이것은 내가 내년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라서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장애가 되는 조항이 된다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그런데 이 조항은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조항이죠.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자신의 구명, 자신의 정치적 인생을 모두 걸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적 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명을 받거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이재명 구하기 범대위에서도 엄청나게 13만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총력 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법률적 해석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이런 변호인단을 통해서 법률 해석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트랙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죠. 백종덕 변호사는 헌법소원이라는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억울한 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행위 부분, 내가 똥 싸거나 오줌 싸거나 어떤 욕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행위, 이 행위의 범위가 너무너무나 넓기 때문에 내가 유권자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법에 위반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합법인지 너무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갈 물리기, 나의 적극적인 선거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말을 할 때 공표에 해당되는지, 공표의 그 범위도 너무너무나 추상적이다. 이것을 헌법소원에 제기했다는 것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재명 도지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어. 헌법재판소에. 왜? 백종덕 변호사가 해주니까. 반면에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또 헌법소원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돼. 똑같은 상황으로. 나는 지금 경기도지사인데 현재 도지사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한다고 해서 이 행위하고 그 다음에 공표에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이해 당사자야. 그러니까 나는 재판에 자격이 있어.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이재명 도지사 이 헌법소원도 백종덕 변호사처럼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도지사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법소원을 빨리 제기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욕먹겠죠. 그러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헌법소원서를 작성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까요? 이미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항을 현재 심판 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에 이미 백종도 변호사와 관련된 250조 1항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재판은 정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만약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우리가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법원에 해당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해석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판결을 했어.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이 해석한 그 법률 해석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내버리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해석의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돼버리면 대법원 입장이 완전 쪽팔리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하고 반대로 판단했다 하면서 내 대법원의 재판으로 인해서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원, 두 개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 결과가 서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을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재명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을 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 자신들이 잘났다고 이 공직선거법 250조를 해석하지는 않고 기다릴 것이다, 결과를. 자자자자자. 그런데 이 백종덕 변호사가 했던 이 헌법소원의 재판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최소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1년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종덕 변호사는 아마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백종덕 변호사 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계류 중일 거예요. 그러면서 총선은 진행이 될 거고 헌법재판소는 계속 심판 과정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배당해가지고 매우 신속하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뭐 몇 개월 안에 결론을 내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소 1년입니다. 적으면 6개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재판은 2019년에 나오기는 글러먹었다 이겁니다. 물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과 안 기다리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 무죄를 판결하고 말 것이다 이런 깡다구라든가 자존심을 불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그런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60년 사상.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동일 사안이 계류 중인데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위헌법률을 심판해버린 경우는 단 한 번 있었다니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 재판은 2019년은 물 건너갔고 2020년도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르면 2020년 5월이나 6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총력을 다한다면 2020년 3월 정도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는 1년 안에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한 헌법 판례 연구 자료들이라든가 회의 사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헌법 교과서라든가 헌법의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자문 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연구 과정이라든가 자료 수집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2020년에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업무를 끝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겁니다. 다시 말을 하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 투트랙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승부수를 걸었는데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도 변호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으로 제기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다퉈볼 가치가 있다.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 요건이라든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다퉈볼 가치가 있다. 헌법재판부로 회부를 해보자.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죠.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한번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한번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회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나오는 이 판결문을 쭉 보면 이 9명의 의견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부위에서 판단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헌이라든가 합헌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심판에 회부됐다는 것 자체는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청구 요건이라든가 청구 자격, 그 다음에 기간을 준수했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 전부 다 심판을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부됐을 때 빨리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몇 개월 만에 안 나와요. 적어도 6개월, 많으면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다 헌법재판소의 심선숙고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2심 재판이 내렸던 그런 허무맹랑한 판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대법원 재판은 2019년에는 물 건너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론을 묻지 않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화이팅!